첫 방송 직후 스튜디오는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섞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커뮤니티 타임라인을 뒤덮은 한 문장. 빈에서의 노래를 고른 참가자들이 줄줄이 떨어졌다. 단정은 언제나 위험하지만 이날 벌어진 장면이 많은 사람에게 이상 신호로 읽힌 건 사실입니다. 내일은 국민가수라는 간판 아래 모인 수백 명의 목소리 중 적지 않은 수가 모정, 도련님 같은 빈에서의 결정적 레퍼토리를 들고 나왔고, 방송이 끝나자 왜 하필 그 곡이 탈락의 지름길이 되었느냐는 질문이 폭발했습니다. 여기에 심사위원석에 있던 김범수가 던진 한 문장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2의 빈에서를 만들려 하지 마세요. 칭찬일까 경고일까? 이 애매한 한 줄이 팬과 제작진 사이에 팽팽한 논쟁선을 그었습니다.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봅시다. 첫째, 빈에서의 부제가 만든 공백감은 분명했습니다. 트로트의 정통성과 감성적인 서사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들며 괴물 신인의 방정식을 증명해 온 상징이 빠진 무대에서 많은 지원자가 자연스레 그가 남긴 표준을 선택했습니다. 탑라인의 멜로디, 숨을 머금는 박자, 감정의 결 하나 쉬운 지점이 없지만 성공한 서사의 그늘은 언제나 편안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바로 그 편안함이 함정이었습니다. 빈에서의 노래는 쉽게 따라 부르기가 아니라 정교하게 해석하기에 속합니다. 음역은 생각보다 넓고 저음과 고음을 가로지르는 브릿지 구간의 압력 조절이 까다롭습니다. 프레이징은 단정하지만 루바토의 미세한 흔들림이 많습니다. 특히 후렴 이전 프리코러스의 호흡 길이는 초보자에게 과합니다. 끝으로 가사의 구성이 깊은 과 위로를 전제하기 때문에 목소리의 성질이 듣는 사람을 향하도록 열려 있어야 합니다. 흉강, 가슴소리만 밀어붙이면 고함이 되고 비강, 코소리, 만 세우면 설익은 기교처럼 들립니다. 즉, 이 레퍼토리는 노래 잘한다를 증명하는 곡이 아니라 사람을 설득한다를 입증해야 하는 곡입니다. 오디션의 첫 관문에서 택할 곡은 대개 반대여야 합니다. 심사석은 그 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제작진이 원하는 건 복제의 성공이 아니라 원본의 발견입니다. 방송은 기록이 아니라 스토리이고, 스토리는 늘 이 사람만의 이유를 찾습니다. 김범수가 제2의 빈에서가 되려 하지 말라고 말한 대목은 특정 가수를 폄하하려는 취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빈에서는 유일하다는 전제를 깔아두고 그 유일함을 복제하는 노력이 아니라 각자의 유일함을 꺼내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럼에도 팬 일부가 반발한 이유는 이해됩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음악이 지루하다는 식의 자막과 요약으로 소모되는 순간 존중이 상처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감정적 충돌이 아니라 기술적 설명입니다. 왜 같은 곡이 오디션의 초반부에 불리하게 작동하는지, 왜 더 쉬운 곡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때가 있는지. 첫째, 곡의 난이도는 음표수가 아니라 목과 가슴의 교통량이 결정합니다. 빈에서의 주요 곡들은 1절 후렴에서 감정을 다 쓰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2절과 라스트 코러스로 갈수록 다이내믹을 키우고 브릿지를 지나 클라이맥스에서 긴 숨을 풀게 설계했습니다. 첫 방송에서 90초로 잘라 부를 때 이 구조는 무기가 아니라 족쇄가 됩니다. 듣는 사람에게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길 여유 구간이 통째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편곡의 자유도가 낮습니다. 원곡의 감정 곡선이 워낙 탄탄해서 체계적인 리하모니제이션이나 템포 변주 없이 건드리면 어색해집니다. 초반 라운드에선 내 노래처럼 들리게 편곡을 술술 바꿔야 하는데 이 레퍼토리는 그런 즉흥성보다 정확성이 우선시됩니다. 셋째, 비교 대상이 너무 선명합니다. 수백 번 들은 원곡 가창과 바로 비교되는 순간 참가자 자신이 아니라 원곡의 기억을 심사받게 됩니다. 오디션에서 가장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팬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빈에서의 노래를 부르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심입니다. 이 지점은 단호하게 짚읍시다. 곡 자체가 불이익의 대상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초반 라운드 경쟁에서 불리한 선택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제작팀이 빈에서라는 이름의 무게감을 충분히 다뤄온 채널에서 같은 자장 안의 클리셰이가 반복되는 것을 경계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오디션은 곡 배틀이 아니라 캐릭터 배틀이고 초반의 캐릭터 구축은 곡보다 사람에게 집중시키는 선택이 유리합니다. 이 설명이 충분히 투명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왜 우리 노래만? 이라는 억울함이 쌓입니다. 제작진이 다음 방송에서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심사 기준과 곡 선택의 가이드라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사례 중심으로 공개하는 것, 원곡자 존중과 창의적 변주의 경계, 90초 편집 기준, 편곡의 허용 범위. 모두가 룰의 언어로 정리될 때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듭니다. 참가자들에게 필요한 건 전략입니다. 초반 라운드는 자신이 가장 편안한 호흡 길이와 중음역의 질감이 살아나는 곡으로 체급을 증명하고 중반 라운드에서 서서히 해석의 폭을 넓혀가며 후반 라운드에 와서야 상징적인 레퍼토리를 꺼내드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빈에서의 노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당신만의 톤으로 바꾸는 연습부터가 먼저입니다. 같은 가사라도 자음의 색, 모음의 길이, 비브라토의 깊이를 미세하게 조정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존경이 복제가 아닌 영감으로 바뀝니다. 김범수가 말한 제2의 빈에서를 만들지 말라는 문장도 결국 이 지점을 향합니다. 빈에서의 자리는 따라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자기 자리에서 눈높이가 되는 지표라는 뜻입니다. 제작진과 팬덤 사이의 긴장은 이번 시즌 내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포맷이 발견하려는 건 새로운 얼굴인데 팬덤이 사랑하는 건 이미 검증된 얼굴의 문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엇갈림을 좁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제작진은 설명을 늘리고 팬덤은 기대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심사평이 장문의 교과서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왜 탈락했는가에 대해 곡선이 아닌 직선의 문장을 남겨야 합니다. 팬덤은 우리 노래, 우리 사람이라는 등식을 잠시 풀어야 합니다. 빈에서가 남겨준 건 특정 곡의 성패가 아니라 어떤 노래도 빈에서의 노래로 들리게 하는 해석력입니다. 그 해석력이 새로운 이름에게 생길 때 우리는 그를 사랑한 이유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냉정한 한 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디션의 첫 관문에서 떨어진 건 빈에서의 노래가 아니라 남의 목소리를 빌린 선택이었습니다. 분노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준비가 필요합니다. 빈에서의 노래를 사랑하는 참가자라면 다음 라운드에선 그 사랑을 당신의 언어로 증명하십시오. 키를 낮추든, 템포를 바꾸든, 다이내믹을 재배치하든. 한 소절의 쉼만 달라져도 사람이 바뀝니다. 그 한 소절이 당신을 살립니다. 그리고 제작진에게도 한 줄 유행과 표준을 만든 가수를 존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이름을 이유 없이 소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루함이라는 피상적 단어 대신 전략상 분리라는 정확한 언어로 설명하고 복제의 실패가 아닌 발견의 부족을 지적하십시오. 그게 공정이고 그게 품격입니다. 끝으로 빈에서의 이름을 둘러싼 이 뜨거움 자체는 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음악이 세대와 장르를 가로지르는 표준이 되었다는 증거니까요. 다만 표준은 기준이지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늘 무대 위에 선 한 사람이 만듭니다. 내일은 국민가수의 첫날, 우리가 배운 교훈은 단순합니다. 뛰어난 참조는 훌륭한 출발선이지만 결승선은 언제나 자기 발로 통과해야 한다. 그러니 다음 무대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노래로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 누군가는 완전히 다른 노래로 같은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건 누구의 그림자를 뒤따랐는지가 아니라 누구의 얼굴로 무대에 섰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진짜 이야기는 비로소 시작됩니다.